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명태균 측이 계엄 직전에 김건희한테 녹음 파일 존재를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필 12월 3일에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검찰 탓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고 김건희도 소환하고 그랬으면 하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 결정이 3월 내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실질적 대통령이었던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전 국민의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던 정치검찰이 결국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 결정이 임박하자 김건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는데요. 엄청나게 빠른 결정에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김건희에 대해 수사해야 할 건이 어디 한두 건인가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윤석열이 검찰의 검사로 있을 때부터 대통령직에 있을 때까지 계산하면 줄잡아 10년 넘게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전 국민이, 전 야당 의원들이 나서 수사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촉구했고 김건희 특검법을 무려 4차례나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끝끝내 무산됐는데요.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구속 기소된 이제서야 김건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김건희 대통령의 왕국, 그 왕국이 이제서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윤석열과 나란히 감옥에서 여생을 마무리하는 일만 남은 거죠.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조사 과정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비상계엄이 준비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도 대통령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지? 왜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곱씹고 곱씹어도 명태균 게이트가 바로 그 트리거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 씨가 12월 2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핸드폰에 홍준표, 오세훈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핸드폰은 황금폰이고 이 핸드폰을 민주당 또는 언론사에게 주겠다라고 12월 2일 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명태균 씨는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윤석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12월 3일 날 명태균이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되었고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안에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특검으로 수사된다면 김건희에게는 치명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즉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법계엄,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쟁을 선포한 그 계엄의 트리거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이 김건희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도 아니고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왜 검찰은 김건희 앞에서는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는 걸까요? 특히 이번 조사는 12.3 계엄의 이유가 됐던 명태균 게이트, 아니 김건희 게이트에 대한 첫 번째 조사인데요. 무려 3년여가 지나고 있는 지금에서야 수사도 아닌 조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힘당 공천에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는데요.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서야 말이죠. 이런 내용은 15일 MBC 단독 취재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검찰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창원지검이 내일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지 무려 2달여 만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명 씨가 윤석열 부부에게 지난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국힘당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는지 여부인데요. 검찰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었던 2021년 10월 명 씨가 텔레그램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건네며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고 윤석열이 그래요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일찌감치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부부가 이 같은 명시의 비공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중 3차례는 조작 정황이 드러난 여론조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나 캠프 자료 어디에서도 명시 측의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흔적은 없는데요. 만일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주고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직접 김 전 의원 공천을 언급한 음성 파일도 이미 공개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상세히 담긴 보고서를 지난 11월에 작성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힘당 윤상현 의원과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부부에 대한 조사는 시작하지도 않아 수사를 뭉개려 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내란 외환 외에도 불소추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신 김건희 조사를 우선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너무나도 빠른 검찰 수사에 할 말이 안 나옵니다. 진작에 수사를 했더라면 12.3 계엄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검찰은 준비가 되는 대로 김건희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사 떠밀려 결국 김건희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윤석열 탄핵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명태균 황금폰 녹취 파일의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또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 시점에서의 검찰의 김건희 조사 개시인데요. 누가 봐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인 겁니다. 지난해 11월 4일 창원지검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년 전 국힘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후보는 김건희처럼 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의 만남을 결정하고 이들을 만나 질문할 내용을 주도한 사람도 그 수사 보고서에 보면 김건희입니다. 대선 캠프 인사와 선거 전략을 고민한 자도 김건희였으며 대선 이후에는 이태원 국정조사위원 선정까지 국정 개입 정황 모두 다 김건희의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김건희가 명태균과 의논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윤석열의 전화번호를 명태균에게 전달하면서 윤석열, 명태균의 대화 내용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정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윤석열의 육성 녹취였습니다. 명태균의 표현대로 김건희는 안전뱅이 주술사였고 윤석열은 장님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는 명태균의 공소장에 들어있질 않습니다. 명태균의 공소장은 정치자금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보고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수사가 윤석열, 김건희 종합비리 앞에서 멈춰 선 것입니까? 창원지검은 이 수사보고서를 어디까지 보고한 것입니까? 대검은 이 수사보고서를 김주현 용산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에게까지 간 것인지 우리가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특검으로 밝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멈춰섰습니다. 다 밝혀내야 합니다. 이제 명태균의 황금폰 포렌식이 끝나갑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와 있을까요? 이 수사 내용은 어떻게 국민께 공개되고 그리고 이 수사 내용 안에 들어있는 김건희,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윤상현, 김진태 등등 국힘당 관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